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하여 시청자 여러분 모두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괜찮아 TV 지기 IM입니다. 저의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빛으로 감싸며 상처받은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외롭고 고독한 영혼에게 치유의 에너지를 가득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봉사로 아픈 영혼을 만난 상담 현장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 9월 1일 화요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29살의 강민이를 상담하고 있을 때 27살의 지훈이가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이에게 마지막으로 너는 날개를 가졌단다. 다만 날개의 존재를 몰랐고 날아오르는 연습을 하지 않은 거야. 지금부터라도 그 날개를 펴고 어둠 속을 헤쳐나와 창공을 날아오르는 거야. 너는 내 안에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할 수 있지? 힘을 내 하고 1시간의 상담을 마치고 강민이는 돌아갔습니다. 지훈이에게 물었습니다. 지훈아, 왜 강민이 형은 3년 동안 내가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책을 읽지 않는 것 같아? 지훈이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늪에 빠진 자기 자신이 구해달라고 손을 내밀고 소리치고 있는데 외면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라고 자학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책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저의 예전 모습처럼 책을 읽으면 뇌가 변화하고 습관이 바뀌고 인생이 변화한다는 진리를 믿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책은 기적을 선물하는 열쇠라는 것을 모르고 다른 곳에서 찾아 헤매이고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본래 능력의 5%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며 심지어 아인슈타인도 7%의 뇌만 사용하고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지훈이를 보며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이를 제가 처음 만난 것은 2017년 여름이었습니다. 희망전사 프로그램에 강의 봉사를 할 때였습니다. 희망전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우울증, 중독, 전과자, 자살 시도자, 조울증, 노숙자 등 모두 능력을 가졌지만 상처 때문에 처절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치유 강의, 캘리그라피, 영화 치유 등 그들의 치유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1년 6개월 동안 진행을 하였고 저는 매주 한 번씩 그들을 만나 상처 치유와 자존감 회복, 독서 치유에 대한 강의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지훈이는 지적 장애인이었습니다. 일산의 기숙형 장애인 직업훈련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처음 책을 읽을 때 60% 정도만 정확하게 읽었고 자주 단어를 건너뛰고 읽었습니다. 강의 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주의력 결핍이 심하였습니다. 5번 정도 치유 강의를 듣고 그 이후로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세미나실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카톡이 왔습니다. 저 지금 죽고 싶어요. 그래, 많이 힘들지. 괜찮아. 너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야? 나에게 이야기해봐. 너는 소중한 사람이란 걸 기억해. 사연은 직업훈련소에서 왕따를 당하고 절도범으로 오해를 받으며 폭행까지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몇 번이나 직업훈련소에서 돈을 빌리고 무단 이탈을 수차례 반복하였고 혼자 서울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기도 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장애인 아들을 둔 어머님의 한 맺힌 눈물은 끝이 없었고 25년이란 세월 동안 어머님은 위대하니만큼 많은 것을 감당하며 아들을 위해 살았고 이젠
배터리가 방전된 것처럼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몇 번의 수술을 받았고 매주 병원 치료를 하여야 버티는 자신의 몸 상태와 도박 중독으로 인한 재산 탕진과 지병을 앓는 남편의 무능력에 치를 떨었습니다. 지훈이를 장애인 시설에 보내고 싶어요. 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하시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같았으면 견디지 못하고 다 포기하였을 것이라고 어머님의 한 맺힌 삶에 저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먼저 어머님과 상의 후에 집 근처의 장애인 복지시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매일 상담을 하고 독서를 제안하였습니다. 어머님은 지훈이가 태어나 어릴 적부터 울기만 하였고 병원에서 평생 지적장애와 지체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사들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장애는 없었습니다. 위대한 부모의 노력입니다. 전신마비의 장애를 딛고 건강을 회복하여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이며 치유자가 된 밀턴 에릭슨 박사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적 장애는 많이 호전이 되었지만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IQA 지적 수준 00세 수준이라는 최근에 발급받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병원 진단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고 의사는 병을 진단하고 약을 처방해주지만 세상에서 장애를 딛고 일어선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 사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머님은 믿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의사의 진단은 충분히 인정하고 옳지만 뇌과학, 양자물리학, 심리학의 다양한 치유법을 이야기하며 함께 노력하자고 설득하였습니다. 지훈이는 지금까지도 평생 신경과 약을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으니 한번 해보시라고 이제는 체념하듯 마지못해 허락을 하였고 지훈이는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애인 복지관을 마치고 저를 혼자 찾아왔습니다. 저는 자존감 높이기, 너는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수천 번 말해주었지만 그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계속 부정을 하였고 믿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고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였고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받았던 장애아라는 시선과 손가락질에 자존감은 바닥이었고 어릴 적 아버지의 폭력에 심한 두려움과 세상에 대한 분노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뇌과학, 심리학, 양자 물리학, 의학, 자기개발 등 다양한 이론을 바탕으로 만든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차근차근 설명하며 그동안 세상에서 받았던 상처를 함께 마주하고 분노도 표현하고 울기도 하며 상처 속으로 여행을 하였습니다. 대뇌 70%와 소뇌 90%의 대부분의 뇌를 절제하고 성악가가 되어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 애국가를 부른 박노세, 모든 의사들에게서 평생 누워서 살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어머님의 헌신적인 독서 교육으로 한국인 최초로 육체적 장애와 뇌성마비 장애를 딛고 미국 대학 교수가 된 주인공, 전신마비를 딛고 일어선 세계 최고의 심리학 교수, 자폐를 딛고 기업가가 된 사람의 이야기 등 우리가 가진 신비한 뇌의 가소성과 호르몬 반응에 대하여 가장 알기 쉬운 단어로 비유를 들어 매일 반복하였고 드디어 책을 읽자고 하였습니다. 매일 독서를 할 때 뇌의 반응과 호르몬 분비, 습관의 변화로 행복과 성공에 이르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단식 방법과 그리고 지훈이가 그토록 원하던 경제적 성공까지 도전의 길을 설명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한 페이지에 글밥이 몇 줄 없는 동화책을 주고 하루에 10분씩 독서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동화책을 읽으며 주인공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내용을 이해할 필요는 없으며 단지 기쁨, 슬픔, 분노, 외로움 등 감정을 느끼라고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글자와 너의 뇌가 친한 친구처럼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편안한 독서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사이에도 장애인 복지관 앞에서 들어가지 않겠다고 소동을 벌이는 날이면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달래서 들려보냈고 복지관을 도망쳐 나오는 일, 지하철과 길바닥에서 고집을 부리는 등 어머니와의 전쟁은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일, 면도, 샤워, 복지관 가는 일, 하루 10분 책을 읽는 일이 엄마의 보살핌이 없으면 스스로 할 수 없는
노예적 삶이었습니다. 25년 동안의 수동적인 삶과 선생님들과 친구들, 세상에서 받은 상처로 인한 분노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거부와 분노로 맞서는 반항적인 행동과 자학 시스템을 자동으로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힘이 얼마나 강한지 엄마는 정말 두렵다고 솔직히 고백을 하였습니다. 매 순간 하루하루 삶이 전쟁이었어요. 그렇게 25년을 살아왔습니다. 책을 못 읽겠어요. 하루 10분 책을 읽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글씨를 틀리게 읽고 집중을 하지 않아요. 독서 시간이 또 다른 지옥입니다. 저는 어머님께 부탁을 하였습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있는 그대로 들어주시고 책을 읽는 시간만큼은 포기하지 마시라고, 그것이 지훈이를 살리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지훈이의 생활의 변화는 끝이 보이지 않는 멀고 먼 터널 같아 보였습니다. 독서 시간을 10분에서 20분, 30분을 점차 늘려갈수록 어머님과 지훈이와의 싸움은 더 깊어만 가는 듯하였고, 그 즈음에 어머님도 독서를 권해드리고 마음 치유 자기계발서를 드렸고 함께 책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님에게 책을 읽을 때 글씨 틀리는 것을 지적하지 마실 것, 내용을 이해하는지 확인하지 마시고, 다만 그 책을 읽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며 지훈이가 가진 무의식이 다 기억하고 성공과 행복의 길로 찾아갈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을 사랑으로 인도하는 자동 항법 장치가 있으며 그것을 믿어라. 그리고 잔소리를 하지 마라. 지훈이는 제가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잔소리할 때 저에게도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많았고, 눈을 크게 뜨며 또 시작이네 하고 소리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솔직히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지훈이는 제가 더 잘 알아요.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셔서요. 선생님은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림 동화책 다음 단계는 글밥이 조금 많은 성장 동화책을 읽고 책을 읽는 시간도 10분씩 늘려갔습니다. 그렇게 지훈이는 일주일에 동화책 2권을 읽어오기도 하였고, 6개월이 지날 무렵 250쪽 분량의 이지성 작가의 꿈꾸는 다락방 책을 권하였을 때 지훈이는 선생님, 제가 어떻게 이 두꺼운 책을 읽어요? 하며 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한 장씩 찢어서 줄 테니 읽어오라고 하였습니다. 지훈이는 그 책을 받은 후 정확히 일주일 후에 254쪽의 책을 읽어왔습니다. 그날의 감격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400쪽짜리 소설책도 철학책도 읽어오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에게 지금 읽고 있는 책 제목을 기록해두고 그 책 내용에 따른 너만의 사진을 찍어서 테마가 있는 책을 내고 사진작가가 되는 첫 꿈을 심어주었고, 처음으로 구체적인 꿈과 희망을 가지게 된 지훈이는 정말이지 세상을 다 얻어낸 듯 기뻐했습니다. 그 이후로 매일 2시간까지 독서 시간을 늘리고 심리학, 소설, 자기계발서 등의 책을 통해 부정적인 사고에서 긍정적인 사고로 지훈이의 생각 시스템은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상담과 독서 치유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지훈이는 선생님, 오늘 약수터를 다녀오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노예로 살았네요. 저는 제가 결정해서 살아온 삶은 단 한순간도 없었네요. 이제는 내 자신의 삶을 살아야겠어요. 하고 또박또박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지훈이의 삶의 변화는 30% 정도 달라져 있었지만 70%는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었고, 그것을 바라보는 어머님의 마음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님에게 달라진 30%의 칭찬을 해주고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라고 부탁을 하였지만 지훈이와 엄마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의 복지관 생활은 오전에는 약간의 운동과 조금의 교육, 그리고 오후에는 양말을 포장하는 단조로운 하루 일과가 지속되었습니다. 지훈이가 책을 가지고 읽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지훈아, 책 읽어서 뭐 하려고 그래? 네, 저 치유도 하고 꿈도 이루고 성공할 거예요. 하고 대답하였더니 선생님은 비웃으며 책을 읽어도 너는 안 된다고 말하였답니다. 복지관 친구들이 책을 읽는 지훈이를 놀리기까지 하였다고 했습니다.
지훈이는 한동안 책을 읽는 것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꿈과 희망을 짓밟는 잔인한 사람들의 행동이 한 인간을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누가 행복한 인생의 승리자가 될까요? 어머님도 책을 계속해서 읽고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지훈이도 독서 시간이 늘어나면서 끌어당김의 법칙, 예수님 이야기, 성장 동화, 심리학 이야기 등 계속해서 무의식을 변화시켜 나가고 그에 따라 잠자고 있던 지훈이의 뇌는 폭발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지관에서 선생님과의 큰 마찰이 있었고 한꺼번에 지훈이의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님은 극도로 신경이 날카로워지셨고 정말 제가 보아도 하늘이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복지관을 무단으로 이탈하고 전철을 타고 하루 종일 방황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드디어 복지관에서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머님은 다시 다른 복지관을 알아보고 저에게 장애아를 가진 부모는 평생을 여러 시설을 전전하며 사정을 해야 한다며 하소연하였습니다. 지훈이는 일주일 정도를 새벽에 집을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오고 연락두절로 경찰관이 위치 추적으로 찾아오는 일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훈이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솔직히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기는 싫어요.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지훈이는 일생일대에 경험해보지 못한 자신의 신성한 내면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 방황은 피할 수 없는 가장 고독한 시간이며 그 시간의 끝에서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지훈이를 지지한다고 설득하였습니다. 어머님은 선생님 때문에 지훈이가 이루지도 못할 꿈을 꾸고 있다고 이젠 어떡하냐고 주제를 파악하지 못한다고 절망하였습니다. 지훈이가 한 번은 겪어야 할 자기를 만나는 시간이라고 함께 이겨내자고 설득을 하였고 처음으로 지훈이는 장애인 시설을 탈출하였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 방황은 3주일 동안이나 계속되었으며 매일 도시락을 들고 도서관에서 살기로 하는 굳은 결심을 하였지만 그 약속은 며칠이 지나고 잘 지켜지지는 않았지만 책을 읽는 시간이 하루에 2시간 이상으로 늘어났고 책에 대한 흥미도 높아지고 독서를 통한 성공자의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며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지훈이의 삶이 빠르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거북이처럼 뚜벅뚜벅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머님과 전쟁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 웃음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24시간을 계획적으로 운동을 하고 오전 오후에 독서를 하고 매일 저와 상담을 하는 여정과 자신의 내면 아이를 만나고 치유해가는 과정 속에서 긍정적 사고방식이 습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훈이 어머님은 울면서 선생님 감사해요. 정말 제가 이제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을 듯해요. 하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지훈이는 지금까지 제가 책을 읽지 않았다면 평생 장애인으로 복지관을 전전하며 나이가 들어 쓸쓸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지훈이는 지금은 하루에 3시간 동안 매일 독서를 하고 그 내용을 마음에 새기며 저와 상담 시간에는 철학책을 같이 읽으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훈이는 선생님, 이제 저는 분노가 어느 정도 사라졌고 화가 나지 않아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지훈이와 저는 그동안 읽은 책의 내용과 그 책을 통해서 배운 점을 글로 쓰고 어머님께서 그동안 지훈이를 키우면서 겪었던 편견과 절망을 묶어 책을 내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책 제목은 나는 지적장애인에서 어떻게 장애인 시설을 탈출하였나입니다. 아마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위해 생생하게 상상하고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그동안의 희생과 위대한 사랑이 지훈이를 버티게 한 힘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훈이는 학력, 경제적 장애를 극복한 거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지훈이와 어머님은 누구보다 책을 사랑하고 독서의 위대한 힘을 믿는 리더가 되어 있으며 그 어둡고 괴로웠던 얼굴에는 희망의 미소가 아름다운 꽃이 되어 가득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직접 책을 사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위대한 뇌를 소유한 능력자입니다. 또한 세상의 편견에 굴복하고 감옥에 갇힌 날개 꺾인 독수리이기도 합니다. 그 감옥은 학력, 능력, 경제력 등 수많은 외부적 조건에 따른 한계를 스스로 인정할 때 우리는 날개를 접고 감옥 속으로 어둠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능력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빛나는 보석을 꺼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보석은 상처와 세상의 상식에 가로막혀 있을 뿐입니다. 이 시간에 세상의 모든 장애를 가진 천재와 그들을 돌보는 부모의 위대한 사랑의 경의를 표하며 기도합니다. 장애는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가진 능력과 내면의 힘을 가로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짜 장애는 우리의 한계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꿈과 희망을 잃고 길을 잃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장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빛나는 능력으로 시선을 옮기시길 바랍니다. 책이 여러분의 능력을 깨어나게 하는 기적을 선물할 것입니다. 기적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기적은 믿는 사람의 현실이며 기적은 믿지 않는 사람의 신기루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본은 바로 독서 자본입니다. 지훈이는 저에게 상담을 올 때 미숫가루와 커피를 직접 만들어 오고 어느 날에는 예쁜 색종이로 꽃을 만들어 선물을 하고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훈이의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내면아이 치유글입니다. 지훈아, 많이 힘들었지. 너는 태어나면서 많이 아파서 계속 울기만 하였지. 사랑받고 싶었고 고통 없이 쉬고 싶었는데 넌 그렇게 하지를 못했구나. 말을 할 수도 없고 울기만 하였구나. 세상의 빛을 느껴보지도 못한 채 무서운 병원에서 상처받고 약을 먹고 공포에 떨고 있었구나. 그렇게 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구나.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몸과 마음 때문에 학대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아 얼마나 힘들었니?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의 눈초리는 얼마나 무섭고 괴로웠니? 장애인이라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사랑 자체이며 빛을 안다. 이제 그 어두운 지하실에서 나와 내 손을 잡고 엄마의 사랑을 느껴봐. 엄마는 너를 위해 신이 보낸 선물이란다. 세상은 무섭지 않아, 두렵지 않아. 너는 위대한 능력을 가진 소중한 존재란다. 의사들이 너에게 했던 말은 사실이 아니야. 너는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능력자라는 걸 믿어. 온 우주가 너를 위해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느껴봐. 위대한 지훈이 어머님을 위한 내면아이 치유입니다. 지훈이를 아프게 한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죄책감에 힘들었구나. 어머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지훈이는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나 어머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말도 못하는 아이를 안고 무수한 눈물을 흘리는 어머님을 꼭 안아주세요. 원망도 두려움도 절망도 모두 사랑을 이기지는 못하죠. 당신은 위대한 사랑 자체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잘 버텨왔구나. 그들은 어둠이고 지훈이를 살리고 사랑을 베푸는 당신은 빛입니다. 수술을 받고 혼자 병실에서 그 고통과 싸울 때 그 눈물도 외로움도 모두 이겨내느라 얼마나 힘들었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훈이에게 더 모질게 대해야 했던 그 사랑을 지훈이는 온전히 느끼고 있죠. 이제는 지훈이의 장애를 보지 마시고 아들의 당당한 웃음과 눈빛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 힘들었고 처절한 삶을 살아온 자신의 소녀에게 고생했다고 사랑한다고 꼭 안아주세요. 끝으로 왕따, 폭력과 비교의 상처로 아파하고 지금도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강민이를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그 상처의 깊이만큼 자신의 내면아이를 대면하고 마주한다는 것은 또 다른 아픔이란다. 하지만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인정하고 사랑해주지 않는다면 어둠 속에서 강민이의 보석은 빛을 잃어갈 것이다. 이 영상을 보는 강민에게
내가 가진 위대한 빛을 선택하기 바래. 그 선택은 오로지 강민이의 몫이란 걸 잊지 말기를 바라며 나는 너의 길을 비추는 등대간다. 그 빛을 보고 날아오르길 바래. 언젠가 나에게 이야기했지. 모두가 나를 정신병자 못난 놈이라고 할 때 선생님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다고. 언제까지나 너를 기다리며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길 바라며 기도할게.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독서가 인생 역전 기적을 선물합니다. 김병환 작가님의 48분 기적의 독서법과 이혜성 작가님의 1등의 독서법을 강추합니다. 꿈을 잃고 방황하는 모든 영혼에게 선물해주세요. 우리 모두는 보석이며 능력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여러분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기부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사랑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합니다.